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을 눌러주신 소중한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서툴고 또 부족한 게 많은데, 재미있네요. 무엇보다도 제 생각을 어찌됐든, 어, 보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것이고, 또 사실 이거를 만들 때, 좀 그 청년들 또는 그 젊은 분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국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 청소년들도 좀 쉽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글로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자주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화면만 찍고요. 편집은 지금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딸들이 도와주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은 많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컨텐츠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부족한 점이야 뭐 고쳐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1950년대 한 정치학자가, 미국의 정치학자가 소용돌이 정치다, 마치 또 세탁기에 세탁동이 굴러가듯이 정말 정신없는 정치다, 이렇게 일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한국의 현실을 지금 짚어내는 것이 아닌가. 끓는 냄비 같은, 그리고 서로 편을 갈라서 진영 논리로 싸우는, 그게 아마 외국의 노 정치학자의 눈에는 소용돌이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치 권력,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토크빌도 그 말을 했었고, 영국의 처칠 수상도 그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든 관심을 가지지 않든,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끼치고 자기도 모르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이 요지경 정국, 또 망국으로 가는 정치에도 일조를 했다라는,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팩트가 무엇인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볼 얘기가, 첫 번째, 요즘에 언론을 보면 윤석열 사단이라는 단어를 아주 빈번히 씁니다. 사단. 그러니까 검찰 내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사단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검찰 내 조직에 대한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청와대 관련 비리 수사하는 수사팀을 그냥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인사 학살을 하면서 윤석열 사단을 학살했다. 학살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강한 표현이지만 사단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청와대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팀, 차라리 검찰 내 청와대 관련 비리 수사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사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중권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문희상 의장의 아들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인사들의 기득권화에 대해서 성토하다 보니까 소위 언필칭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데서는 진중권 교수를 배신자 취급하고 또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진중권 교수를 영입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것처럼 유치하고 저급한 발상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와 그 채널 A의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같이 패널로 참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프로그램이 폐지됐어요. 폐지된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시청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청률이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그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소위 진보 그리고 보수 진영의 패널들이 너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논쟁이 깊어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진중권 교수와 생각은 참 안 맞았지만 녹화가 끝나고 뭐 간단하게 치맥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진중권 교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참 순수한 면이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녹화 끝나고 진중권 교수한테 들은 얘기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얘기 외에는 별로 들은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순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진중권 교수가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식 그리고 몰상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적어도 인간으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양식에 대해서 자기가 또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게 안 되고 몰상식하다 보니까 그걸 비판하는 건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진중권이라는 한 인물을 재단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갈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행위가 가지는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그 객관적이고 좀 균형감 있는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제가 받은 인상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할까?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큰 기여를 했다. 뭐 기여를 할 수 있죠. 조국 전 법무장관도 가만히 있다가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가시화되니까 다시 SNS를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아마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 때 메이드 인 코리아 하고 찍듯이 이 두 가지는 조국 내가 만든 것이야 made by 조국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기여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마음의 빚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빚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도 시켜주고 또 법무장관도 시켰는데 지금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검찰 개혁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자녀의 표창장이라든지 인턴 증명서라든지 심지어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학해 있는 아들을 위해서 조국 부부가 대리 시험을 쳤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본다면 과연 대통령은 뭐 때문에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촛불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하고 꾸짖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전 세계에 유태인을 능가할 정도로 극성인 건 알지만, 이렇게 불법과 비리까지도 막무가내로 이렇게 자행하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부모가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유재수 감찰 중단, 그리고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에 대한 지시를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다가 검찰로부터 이런 식의 순환을 당했다고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묵히 지금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빚이 있다 그러는 것인지, 뭐 개인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그 빚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적어도 그 무소불위의 검찰의 시대는 가고 무소불위의 경찰의 시대가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번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은 정말 있어야 될 알곡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의 개혁이라든지 또 자치경찰, 그리고 정보경찰의 폐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은 빠진 채로 정말 허둥지둥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검사가 견사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견찰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검찰도 참 꼴불견이지만 정치 경찰도 목불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정말 민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의 그 조정이라는 어떤 개혁의 큰 틀에서는 뭐 한 가지 산을 넘었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다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자주 소통하고 또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런 의견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